안녕하세요. 혹시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살을 빼기 위해서 설탕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탕을 싹 끊어버리면 의외로 몸에 위험 신호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왜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단맛이라서 무조건 나쁜 줄만 알았는데 우리 몸에는 때때로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설탕은 무조건 악이라고 믿고 계셨다면 잠시만 영상의 내용을 들어봐 주세요. 설탕을 극단적으로 끊는 순간 발생할 수 있는 뜻밖의 문제들과 건강을 지키면서도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 다이어트 한다고 설탕을 완전히 끊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중년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지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을 걱정하시면서 아예 달콤한 건 입에 대지도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커피를 드실 때도 설탕은 물론이고 프림 같은 것도 절대 넣지 않고 과일이나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도 죄다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극단적으로 끊는 것이 최선일까요? 예를 들면 중년 직장인 김정아 씨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50대 초반이신데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살짝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고 당분 섭취량을 관리해 보세요라고 조언하자마자 김정아 씨는 이른바 제로 당분을 목표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고 해요. 아침에 토스트는커녕 밥도 거의 안 먹고 과일 주스, 초콜릿 전부 끊었죠. 심지어 밥 대신 두부만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처음엔 체중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만 점차 에너지가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후만 되면 어지럽고 피곤이 몰려오니 일의 능률도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녁에 나도 모르게 과자 한 봉지를 순식간에 먹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극단적인 제한이 풀리는 순간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방식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이라면 단백질과 지방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과 당도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필요합니다. 우리 몸,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쓰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로 당분 상태를 유지하면 저혈당 증상이 잦아질 수 있고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이 쉽게 나타납니다. 또 설탕, 다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 당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상황조차 놓칠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설탕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추가 설탕 첨가당, 특히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나 정제당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내장 지방 축적 등 대사증후군 위험을 키울 수 있죠. 게다가 젊었을 때보다 대사율이 떨어지는 중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과 좋은 질의 당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량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기초질환 여부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만큼 드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체로 하루 전체 칼로리 중에서 단순당 설탕 시럽, 사탕 등의 비중을 10% 이하로 유지하라는 권장안이 있긴 합니다. 즉,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이나 식사에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까지 전부 합쳐서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면 단순당은 200칼로리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혹 아예 0%로 가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섭취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비중이 극도로 낮아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근손실 위험도 커집니다. 또 체중 감량 효과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폭식이나 요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입니다. 운동을 병행하면 다소의 당분을 섭취해도 근육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분들은 근감소증이 진행될 위험이 있어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달콤한 음식을 조금씩 즐기면서도 체중을 크게 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녁에 달짝지근한 것 좀 먹어도 오전에 30분만 가볍게 걷거나 근력 운동하면 몸이 확실히 가볍더라는 체감 후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슈거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칼로리 0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실제로 혈당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장내 미생물 변화나 대사 조절과 관련해 장기적인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 0칼로리라고 해서 마음 놓고 마시다 보면 정작 포만감이 부족해져 다른 간식을 더 먹게 되는 심리적 보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고요? 완전히 끊는다보다는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고려하면서 천연당 또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량을 조절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이나 통곡류에 들어있는 당은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설탕 시럽 같은 단순당에 비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만약 커피를 달게 드시는 중년분이라면 설탕 2스푼 넣던 것을 1스푼으로 줄인다 같은 작은 습관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고 시판 음료 대신 집에서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어느 시간대에 어느 형태로 섭취하느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공복 상태에서 정제당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하기 쉽죠. 그렇다면 중년 이후 체력이나 혈당 관리를 고려할 때 가능하면 식사 중간이나 후식으로 조금씩 분산해 먹는 게 안정적이에요. 예컨대 밥을 먹고 난 뒤 과일 몇 조각을 먹거나 견과류와 함께 달콤한 간식을 곁들이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당 흡수 속도도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처럼 설탕은 악이다, 무조건 끊어라 라는 단정적인 말 대신 어떤 설탕을 어느 정도로 어떤 맥락에서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년분들은 나 젊을 때보단 많이 못 먹으니까 그냥 단 거 싹 끊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렇게 극단으로 가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나 식생활 자체가 너무 삭막해져서 다른 만성질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탕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년이 되면 예전만큼 대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맛을 완전히 악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폭식 위험도 커질 수 있답니다. 결국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열량을 잘 파악하고 여유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단맛을 적절히 즐기는 생활 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비결이 되겠죠. 오늘 다룬 내용 어떠셨나요? 건강을 위해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막연한 공포심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 본인도 이런 걱정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균형 잡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는 건강이더라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